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발 잘못된 정책 멈춤법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자라는 법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참 제가 보면은 그렇게 장명을 잘해요. 임대료 멈춤법 그러면 뭔가가 감성을 막 자극하잖아요. 감성을. 야, 임대료 멈춤법. 자영업자가 지금 이런 코로나든지 뭐든지 영업이 안 된다. 영업이 안 되니까 임대료를 멈추자. 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제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카페에서 이제 테이크아웃 하면서 그 사장하고 잘 아니까 그 사람은 이 미국의 유학파 출신이에요. 미국의 유학파 출신인데 이제 커피에 대한 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커피를 자기가 이렇게 내린 커피를 마시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4-5천 원에 주고 마신다. 그런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브랜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거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속이 상하고 그러자니 이제 이 네머드 단지에 자꾸 이제 카페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1,800원 미만으로 이렇게 받아야 사람들이 사 먹는다. 그런데 사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광고를 내가 열심히 만들었더니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 한 달 정도 주기밖에 안 되더라. 왜? 이직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여기가 지금 이 문정동 법조단지 이쪽 타운이요. 보통 건물 하나에 3,500명씩의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큰 매모도 우리 전국에서 보면 상당히 이 정도 큰 단지가 없을 겁니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우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꾸 단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객으로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기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1개월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영업이 헛고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막 2.5단계까지 가버리니까 매출이 그냥 급감을 했다 이겁니다. 급감을 하니까 임대료를 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6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5일 쓰면요. 일단 이제 150만 원 이상이 줘야 된대요. 비용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2명 쓰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그 지금은 쉬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쉬고 싶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이게 내 상가가 내 것이라면 나는 쉬고 싶다. 그게 이제 오히려 돈을 세이브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지금 뭐 천정을 뚫을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얼른 착안을 해서 그러면 임대인 보고 야, 여기 임차인이 어렵다 하더라. 에? 어려우니까 당신 임료 받지 마라. 받지 마라. 이쪽은 내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해서 또 임차인한테 월세 사는 사람들, 주택 월세 사는 사람들 위한다 하고 주택 소유하는 사람 막 이렇게 싫어해가지고 때려잡고 이렇게 하듯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쪽은 내 편. 이쪽은 소수니까 소수는 상대 니 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니 편 내 편 니 편 나눠가지고 너는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분열을 하고 또 대립을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사장 입장에서는 임대인들도 좀 이럴 때는 임대료 받지 않아야 된다. 왜 자꾸 받으려 하느냐. 좀 서로가 상생을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감성팔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무슨 감성팔이 하고 있냐, 시장이 무슨 감성팔이냐 하고, 임차인은 서로가 공생하지 않은데 좋은 말 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라고 하죠. 그러면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해 준다 해가지고 진짜 위해 주는 것이냐. 아니, 시장이 감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냉정하잖아요, 냉정하게 돌아가는 거지. 이게 결국은 진리죠. 진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돌아가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각기 시장이라는 거는 욕망의 화신들이 욕구가 다 화체가 돼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주체별로 다 달라요. 주체별로 욕구가. 그 욕구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이 피보다 더 진한 게 이념이래요. 그러니까 이념이 틀리고 정치 성향이 틀리면은 같은 세대 가족이어도 형제 자매여도 서로가 갈라지는 거예요. 상종을 못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돈이래요. 돈. 이념도 돈 앞에는 다 나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좋은 말하고 막 정의 찾고 해봐야 뒤 이면에서는 내로남불 항시산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돈 앞에 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뭐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뭐 정의를 찾고 뭐 나라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공직생활 때 돈 안 먹어본 적 있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정의 찾는 고위공직자 중에서 돈 안 먹어본 사람 나와보라 해보면 그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양심 걸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좋은 말 해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 이야기만 해라. 자기 이야기만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임대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임차인이고 저보고 자꾸 이렇게 말하면 또 다주택자들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당신 다주택자냐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를 좀 옹호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제 유튜브 영상, 제 영상에 지금 700 몇 개입니까? 700 몇십 개 되는데 좀 다 보십시오. 다 보시면 제가 경제적인 약자의 배려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공을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널리 전파시키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상 많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 준다 해가지고 위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이 88세에 노모가 있어요. 노모가 있는데 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다가 영업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영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이 멈추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체납을 한 거예요. 세금 체납을 하니까 결국 내가 하나 가지고 있는 이 주택 압류될 것이다 이거예요. 압류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되는 거예요. 압류되면 공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안에서 있는 내 처자식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불보듯 뻔한다 이겁니다. 국세청은 절대 감성팔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려우니까 당신 세금을 멈춰라. 멈춰가지고 내가 좀 살고 나고 좀 살만할 때 그때 가져가거라. 내가 돈 좀 벌고 나서.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차 이렇게 임대료 멈춤법을 만들려면 이 세금 멈춤법도 만들어야 돼요. 세금 멈춤법 만들면 임대료 멈춤법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세금 멈춤법은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 처자식이라도 뭐라도 어떻게, 집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뭐 보금자리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팔아버렸어. 매도를 해버리니까 이 매도 대금 가지고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어머니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로 하나를 넣어줬어요.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현금을 어떻게 했겠죠.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게 체납자가 돼가지고 세금 안 낸 거 보니까 집을 팔아가지고, 쫓아보니까 계좌로 이렇게 넘어간 걸 이렇게 보니까 집 소유자로 전세보증금을 소유자한테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간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머니한테 증여했네? 그래가지고 자가 어머니한테 증여했다. 이게 8,800만 원이었다 이거예요. 8,800만 원. 제가 실제 국세청에 있을 때 당시니까 지금으로 보면 몇 억 되겠죠. 그러면 증여했으니까 이 8,800만 원 내놔라 이거예요. 내놔라. 이거를 사회행위로 증여 취소 행위를 사회행위 했다. 증여 행위를 취소를 하고 이 8,800만 원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채권 압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88세 노모가 임대 기간이 끝나는 2년 시점에 이거를 압류를 해가지고 추심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할머니는 이 88세 할머니는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겠니? 하면서 너희들 피눈물도 없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국가라니까요. 그게 정부고. 근데 그런 정부가 무슨 누구를 위한다고 감성을 복돋아 가지고 이렇게 하냐. 누구를 위해 주려면 세금 멈춰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세금을 멈추고 남한테 임대료 멈추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으면서 꼭 미워하는 사람한테만 너 임대료 받지 마. 이쪽에는 임차인한테 내가 이렇게 받지 말게 했으니까 너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내가 잘했지 하면서 내 편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시장을 왜곡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임대인은 흙 파가지고 임대합니까?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요. 그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은 그 유지비를 누가 대요? 건물은 그러면은 그대로 유지 안 됩니까? 비용 안 들어가요. 전기료 안 들어가고 수도료 안 들어가고 그래야 낡으면은 그걸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배관 공사해 줘야 되고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 기금 마련했는데 그 이자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세금 멈춤법도 만들고 이자 멈춤법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연계해가지고 다 임대료 멈춤법도 그러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까지 다 만들어지면은 나라가 멈춰버리는 거죠. 시장 멈춰버리고 그거를 감수하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나온다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정화 안 되면은 이제 몰수하자. 1주택 이상은 다 몰수하고 당신들 이거 안 되겠다. 내 말 안 들으면은 이게 임대료 멈추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국유화 해버리든지 하겠다.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거는 임차인을 위해 준다. 서로가 공생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냉정한 논리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감성을 자꾸 팔아서 뭔가 대가를 얻으려는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좋게 본다 해가지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잘못된 정책 멈춤법을 차라리 만들자 이거예요. 그 임대료 멈춤법 그 멋진 이름 장명할 그 머리 가지고 잘못된 정책 멈춤법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제발 헛발질 하지 말고 헛발질해서 지금 가격이 막 이렇게 시장이 왜곡돼 가지고 그냥 막 전세가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합니까? 당연히 없는 사람이 되죠. 어느 정권, 어느 시대, 어느 체제 하에서도 부자가 고통받는 거 없어요. 없는 사람부터 계속 피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법을 만들어도 제대로 된 법이 뭐가 있느냐 이거요. 제대로 된 법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국이 얼마나 급박하냐 이거죠. 시국이 급박한데 지금 그런 부분에 이제 자꾸 신경을 쓰고 뭐를 해야 될 판에 임대료 지금 멈춤법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왜 계속 엄한 짓을 하느냐 라는 이제 이런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게 서민을 위해 주는 게 아니다. 서민들이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세금은 멈추지 않아요. 일단 자영업자 본인들한테 세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장사 안 된다 해가지고 세금 깎아주고 이런 거 없어요. 세금 멈추지 않아요. 체납하면 그대로 다 재산 공매 압류하고 공매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모든 거 셧다운법을 만들어 버려라 이거예요. 차라리. 예?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은 그 정도 셧다운법이 이제 뭐 나올 법만도 하죠.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은. 그리고 임대는 그러면 상가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주택 가진 사람들한테 전부 다가 종부세 때리고 종부세 높이고 재산세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가 가진 사람들은 그러면 종부세 안 내냐 이거예요. 종부세 건물분 종부세 내고 재산세 내잖아요. 이 재산세는 그러면 안 내냐? 이건 내라 하잖아요. 이거는 또 내라 하잖아요. 네? 지금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임대료 안 들어오면 임대 소득은 없죠. 부가세도 당연히 없죠. 그렇지만 이거는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유지비라든지 이런 기타 비용 이자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대인이 이걸 부담할 수 있느냐. 부자나 부담하지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한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잘못된 정책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세 대책 이렇게 전세에 대해서 막 시장을 왜곡해가지고 막 전세값에 지천으로 뛰어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뭐든지 세금을 전가를 해버렸잖아요. 전가해버리니까 이게 세금 전가돼 버리면 전부 다가 주택 가격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전세가에다가 다 포함돼 버리잖아요. 우리 옛날 뭐 그 하숙비 올라가듯이 이윤이 마진이 뭐 조금만 침해당하면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뭐 한 번 전가되면 그 가격이 내려가겠느냐 이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 부동산 가격이 만일 폭락하는 그런 시절이 와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누가 고통을 받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 준다. 월세 살면 좋다고 해가지고 월세 사는 사람 무주택자들을 위해 준다 하지만 실상 그 사람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뭐 야당 의원 여자 국회의원은 20몇 억짜리 전세 살면서도 본인이 고통스럽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20몇 억이 아니고 진짜 몇 억짜리 그야말로 그런 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잘못된 정책 멈춤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세법도 10년 내에는 개정을 못 하게끔 좀 그런 거 이제 세법 개정 멈춤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세청 오비 뭐 고위 청장 출신들도 도대체 이게 뭐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알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 돈이 지금 어디로 쓰고 있느냐, 국가 돈을 제대로 잘 쓰고 있느냐, 지금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전을 잘 돌아가고 있는 원전을 폐기해가지고 태양광 만들고 그 원전은 저기 북한에다가 이렇게 뭐를 한다 하면 그 자체가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크지. 지금 임대료 멈춤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가 돈을 어디다가 펑펑 이렇게 잘못 써버리고 낭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보고 그런 부분에서 막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수가 세금 이렇게 팍 걷어가지고 잘못 쓰고 있는가, 어디로 잘못 쓰고 있는가
이런 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세금을 증세하려는 것보다도요. 내가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잘 써야죠. 잘 써야지. 근데 막 펑펑 쓰고 그냥 부족하면 더 어, 어, 뭐 증세하고 막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세상이 좋아지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